안녕하세요. 일토왕사입니다. 4월 13일 이제 오후 경기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경기 이제 현대모비스하고 정관장 경기입니다. 일단은 이 경기는 약간 이제 프런트 코트진이 좋은 모비스냐 아니면 백코트진이 좋은 정관장이냐 이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앞선 수비가 안 좋다 보니까 상대전에서 이 박지훈이 미쳐 날뛰는 경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게다가 시즌 막판에 고메즈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가져갔다는 점, 스코어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가드진이 박지훈, 버튼, 변준영, 그 다음에 이제 배병준, 고메즈, 소준혁까지 있다는 점에서 정관장이 3점만 터지면은 저는 충분히 이변을 만들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장 3점이 들어가냐 마냐에 따라서 승패나 언더오버 모두 갈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냥 승 5패 무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관장 3점이 터질 것 같다 싶으면은 정관장 승 혹은 오버 이쪽을 보면 될 것 같고, 플레이오프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차곡차곡 2점씩 쌓는 모비스가 유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모비스 승 혹은 언더 쪽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양팀의 맞대결에서 보여준 특성을 좀 더 높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스모페부, 그 다음에 이제 프렌 쪽 이렇게 두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에는 이제 NC하고 롯데 경기입니다. NC 같은 경우에는 이용찬이, 롯데 같은 경우는 김진욱이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올 시즌 선발로 전향한 이제 이용찬인데 시범 경기에서 기아를 상대로 3.2이닝 5실점을 기록을 했고, 퓨처스 리그에서 두 경기 등판해서 8.1이닝 12실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선발로서 안정감이 1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역시 나이에 대한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포심과 포크, 투피치 유형에 가까운 투수이기 때문에 선발로서 긴 이닝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심의 위력도 많이 떨어진 게 문제인데 구종도 단순하다 보니까 타자들이 한두 바퀴만 돌기 시작을 하면은 모두 다 적응을 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용찬은 선발로서 어쨌든 안정감이 매우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욱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높낮이 피칭을 상당히 잘해주면서 빗맞은 타구를 잘 유도해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선발에서 김진욱의 우위를 봅니다. 게다가 이용찬의 구종이 단순하기 때문에 긴 이닝을 소화하기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NC 같은 경우에는 리그 내에서 불펜이 가장 약하다는 점까지 감안을 하면은 초반에 리드를 점한 이 롯데 자이언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난한 승리로 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수는 NC가 올 시즌 자완을 상대로 타율과 OPS 모두 2위를 기록할 만큼 잘 공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롯데 승하고 오버를 보고 있는데, 추천드리는 내용은 롯데 승 그리고 오버 이렇게 두 개를 추천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볼 때 이제 NC가 김진욱을 잘 공략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은 당연히 오버 가는 게 맞고, 공략하기 애매하다 그러면은 그냥 롯데 승 쪽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롯데 승 오버 둘 다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LG하고 두산 경기입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손주영, 두산 같은 경우에는 최승용이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당연히 선발의 안정감에서 손주영의 우위를 보지만 좌타자가 많은 LG인데 올 시즌 최승용이 작년과 달라진 게, 원래 작년에는 좌타자든 우타자든 다 승부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기복도 굉장히 심한 모습. 근데 올 시즌에 최승용이 달라진 게 좌타자를 상대로 의외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LG 같은 경우에는 좌타자가 많은 팀이라는 점, 그리고 이번 경기가 수입전이라는 점까지 감안을 했을 때, 또 마무리 장현식이 연투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이번 경기 조금 변수로 보일 만한 좀 요소들이 많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지금 그래도 두산 타자들이 3경기 연속 지금 타격 부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지금 LG 같은 경우에는 투타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는 점까지 감안을 하면은 LG의 반대를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LG 승 쪽, 그 다음에 이제 승 1패 승, 그리고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에는 이제 기아하고 SSG 경기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올러, SSG 같은 경우에는 문승원이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올러 같은 경우에는 빠른 포심을 기반으로 타자들의 타이밍을 굉장히 잘 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직전 경기 변화구 제구가 잘 안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SSG 같은 경우에는 최정, 에레디아, 어쨌든 팀 내에서 가장 이 기대 타율이 높은, 그리고 어쨌든 펀치력도 있는 그러한 핵심 타자 2명이 결장하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러가 많은 이닝과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줄 수 있는 딱 적합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기아는 올러가 걱정되기보다는 타선이 가장 걱정되는 상태입니다. 기아 타선이 금요일에 SSG 불펜을 상대로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키움전 이후 거의
10경기 넘게 지금 타선이 시원하게 터진 적이 없다는 점, 뭐 올 시즌 좋은 투구를 보여주고 있는 문승원을 상대하기 때문에 조금 이번 경기 기아 타선이 또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투수전 양상의 접전 승부를 좀 예상하고 있고, 아무래도 SSG 같은 경우에는 팀 내 핵심 타자 2명이 빠지기 때문에 기아 승, 그 다음에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뭐 고배당으로 어쨌든 승일패 무까지, 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KT하고 삼성 경기입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소영준, 삼성은 레이스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올 시즌 소영준 같은 경우에는 13이닝 동안 볼넷을 하나도 내주지 않을 만큼 굉장히 안정적인 제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패스트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삼성에는 패스트볼에 강점이 있는 타자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뭐 9위로 상대를 찍어 누리는 유형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삼성 타자들이 충분히 2, 3득점은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장타가 터져준다? 그러면 충분히 대량 득점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이스가 워낙 KT를 상대로 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선발에서 레이스의 우위를 보고 있고, 금요일 경기에서 KT 타선이 이제 7경기 만에 5득점 이상의 경기를 기록하긴 했지만 득점권에서 여전히 이 답답한 모습, 뭐 타율이 어쨌든지 간에 좀 저조한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승현이 그날에 초반에 제구가 굉장히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3득점밖에 뽑아내지 못한 지금의 KT 타선은 확실히 타격 사이클이 많이 내려온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선발에서도 어쨌든지 간에 레이스의 우위, 타선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지 간에 저는 삼성의 우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 승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하나하고 키움 경기입니다. 전날 2회 말에 무사 1, 2루 상황에서 득점을 내지 못하면서 그때 사실상 완전히 저는 분위기가 넘어갔다, 게임이 완전히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선수들의 집중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는 그냥 선발부터 완전 미스매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동주가 에이스급 투수는 아니지만 충분히 3, 4선발 정도의 가치는 있는 선수인 반면에 조영건 같은 경우에는 제구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아쉬운 선수라는 점에서 5선발급의 가치도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키움 같은 경우에는 불펜도 좋지 못한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뭐 하나 타선이 저는 충분히 키움을 상대로 많은 득점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지금 키움 같은 경우에는 카디네스가 이제 출산 휴가로 인해서 결장이 확정된 그러한 상태이고, 이주영 같은 경우에도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2경기 연속 결장한 상황에 이번 경기 역시 출전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전력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러한 경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번 경기는 그냥 하나 승 쪽, 안 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승, 그리고 마헨, 그리고 오버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야구 해드리는데, 오늘 일본 쪽은 조금 이제 일기예보 를 보면은 우천이 많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니포넴 경기를 제외하면, 니포넴 같은 경우에는 동구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경기들은 어쨌든 조금 이 취소, 변수, 비로 인한 변수 가능성도 높고 취소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배팅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경기 이제 니포넴하고 세이브 경기입니다. 니포넴 같은 경우에는 베르하겐, 세이브 같은 경우에는 와타나베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올 시즌 베르하겐 같은 경우에는 포심의 구위가 떨어지면서 고전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타나베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라고 하면은 저는 확실히 포심의 구위가 좋다는 거, 이게 확실한 장점인데, 니포넴 타자들이 이 와타나베의 포심에 매번 고전했다는 점에서 저는 선발에서 와타나베가 어쨌든 상대성의 우위를 근거로 와타나베의 약 우위를 봅니다. 문제는 두 팀 모두 2경기 연속 저득점 경기를 보였고, 직전 경기 같은 경우에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주심이 존 바깥쪽에 걸치는 공들에 대해서 하나도 안 잡아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발 투수들이 억지로 공 반 개씩 한 개씩 계속 중앙에 조금 집어넣는 그러한 공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양팀 타선이 쉽게 공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도 뭐 직전 경기만큼 이 주심의 존이 좁을 가능성은 저는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자들이 두 팀 모두 답답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팀 타선의 최근 2경기의 내용을 보면은 저는 누가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경기이기 때문에 그냥 언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라쿠텐하고 오릭스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그냥 선발 미스매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자가 올 시즌 기록은 좋지만 확실한 장점이 없는 투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올 시즌 한 경기에서 지바롯데를 상대를 했는데 어쨌든 2경기 나와가지고 한 경기는 이제 오릭스를 상대로 5이닝 무실점, 한 경기는 지바롯데를 상대로 9이닝 완봉승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지바롯데 같은 경우에는 자완공을 아예 공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호자가 14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야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라쿠텐 원정에서 더 강한 투수라는 점, 그리고 뭐 지금 오릭스 타격감이 굉장히 좋다는 점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일본 야구 12개 팀들 중에서 오릭스 타선이 가장 뜨겁습니다. 소프트뱅크 타선도 뜨겁긴 한데 저는 오릭스 타선이 좀 더 뜨겁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선발에서도 어쨌든 미야기 우위, 타격감에서도 오릭스 타선의 우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오릭스 승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릭스 승 이렇게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히로시마하고 요미우리 경기입니다. 지금 히로시마 지역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패스하겠습니다. 뭐 오후에 비가 그칠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변수가 너무 커가지고 마운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다 보니까 이 경기는 그냥 패스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요코하마하고 야쿠르트 경기입니다. 여기가 우천 취소 확률이 가장 높은 경기로 분석의 의미가 조금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기를 한다면은 당연히 선발 싸움에서 아즈마가 우위에 있고 오가와 상대로 강점이 있는 타자들이 많은 요코하마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냥 뭐 요코하마 승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가와를 상대로 강점이 있는 요코하마 타선들, 그 다음에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팀 내 1선발인 아즈마가 나온다는 점에서 요코하마 승 이쪽만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한신하고 주니치 경기입니다. 몬베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위, 제구 모두 불안한 상태이고 원래 이 육성형 선수로 데려온 투수이기 때문에 아직 뭐 경험치를 먹을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실투가 다 장타로 이어질 만큼 9위가 개판인 그러한 상태입니다. 결국 어느 팀 타선이 터지느냐 이게 저는 관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전체적인 타선을 보면은 한신이 확실히 더 우위에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이야 같은 경우에는 우한 투수인데 뭐 한신 같은 경우에는 상위 타선이 우한을 상대로 강점이 있다는 점까지 감안을 하면은 저는 이번 경기 그냥 어쨌든 타선의 차이로 한신 승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 어쨌든 한신 같은 경우에는 오야마의 타격감도 준수한 상황에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메이야를 상대한다? 지금 구위도 안 좋다? 그러면은 저는 사토나 모리시타 같은 이 장거리 뭐 장타력을 갖추고 있는 타자들이 이번 경기에서 장타를 터뜨려주면서 많은 득점을 가져가는 쪽이 한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타선의 차이로 인해서 한신 승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지바롯데하고 소뱅 경기입니다. 우하사와는 뭐 당연히 아실 테고 올해 이제 MPB로 넘어온 보스인데 보스의 직전 경기 투구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냥 제구가 말도 안 되게 불안한 그러한 투수입니다. 첫 경기에서도 볼넷을 안 내주긴 했지만 커맨드가 안 되면서 피안타 억제가 굉장히 안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직전 경기에서는 그냥 제구가 아예 안 되면서 카운트 싸움이 아예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지금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팀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타격감이 올라와 있는 그러한 상태인 반면에 지바 같은 경우에는 타선의 기복이 굉장히 심한 상황으로 선발과 타선 어쨌든 둘 다 소프트뱅크의 우위를 보는 그러한 상태다 보니까 저는 소뱅 승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본 야구 같은 경우에는 우천으로 인해서 변수가 좀 많을 것 같고 국내 야구 위주로 조금 베팅하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에도 좋아 보이고 뭐 삼성도 좋아 보이고, 그다음 이 경기는 저는 승패보다는 언더 쪽이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이 경기는 LG 승이 나아 보이긴 하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만약에 지금 뭐 LG 신앙이다 하시는 분들은 가시면 되고 조금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 이렇게 가는 게 나아 보이고, 이 경기는 롯데 승, 오버 둘 다 좋아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분석 마치도록 하겠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